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점 더 뜨거워지는 날씨, 또 북극빙하가 녹는다는 소식들. 이제 기후변화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체감하는 정도가 정말 달라졌죠. 그래서인지 과학계에서도 예전과는 좀 다른, 훨씬 더 과감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태양을 가린다는 아이디어인데요. 네, 태양 복사 조절, 영어로는 SRM이라고 하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기술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칼럼 아침마다 지혜 173 태양을 가리는 과학,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그 칼럼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길잡이 삼아서 SRM이 도대체 뭐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어떤 가능성과 위험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태양 복사 조절 SRM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을 인위적으로 좀 줄여보자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줄인다. 마치 지구에 선글라스를 씌우는 느낌인가요? 네. 비유가 딱 맞네요.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층권 있잖아요. 아주 높은 하늘. 네네. 거기에 황산염 같은 아주 미세한 입자를 뿌리는 겁니다. 비행기나 풍선 같은 걸 이용해서요. 하늘에 뭘 뿌린다고요? 네, 그 입자들이 햇빛을 일부 반사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땅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줄이는 거죠. 와, 진짜 듣기만 하면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데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또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는 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요? 뭔가 근거가 있나요? 네, 아주 강력한 자연적 사례가 있어요. 1991년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엄청나게 크게 폭발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는데 그 안에 황산염 입자가 많이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그 입자들이 실제로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년 넘게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약 0.5도 정도요. 0.5도나요? 와, 화산 폭발 한 번으로 지구 전체가 그렇게 영향을 받다니. 네,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SRM 실험을 이미 한번 보여준 셈이죠.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요. 그럼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거 인공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피나투보 사례가 SRM이 기술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물론 자연현상하고 인위적인 개입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요. 그렇겠네요.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간이 개입하는 건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국은 기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고 또 시급하다는 방증입니다. 시급성 때문이군요. 네,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약속했잖아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게 막자고. 근데 이 목표 달성이 솔직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1.5도, 그게 거의 마지노선처럼 얘기되는데 벌써 위험하다는 건가요? 네.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이르면 2030년대 중반, 그때쯤이면 1.5도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기존의 탄소 감축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절박함에서 SRM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SRM이 일종의 응급처치?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대안, 이런 식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거죠. 플랜 B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대부분 알아요. 하지만 당장 최악의 상황이라도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뭐든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지구 전체 기후에 손을 댄다는 건데 예상 못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칼럼에서도 그 위험성을 꽤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RM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그 효과가 지구 전체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균등성이라고 하죠. 불균등성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 평균 온도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오히려 극심한 가뭄이 온다거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그런 식의 기상 이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온도를 낮추려다 오히려 다른 재난을 부를 수도 있다고요?
네, 특히 농업에 많이 의존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엔 더 치명적일 수 있죠.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취약한데 SRM 때문에 물 부족이나 식량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결과가 완전 다를 수도 있겠네요. 좀 섬뜩한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본적인 한계도 있어요. SRM은 어디까지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원인 치료가 아니다. 네. 즉, 대기 중에 쌓여있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를 줄여주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쵸. 햇빛만 가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한, 예를 들어 바다가 점점 산성화되는 해양 산성화 같은 문제는 SRM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죠. 겉으로는 열을 식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병이 계속 깊어지는 거네요. 이건 진짜 임시방 표현에 불과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칼럼에서 봤던 용어 중에 진짜 좀 무섭게 들렸던 게 있는데 종결 충격이요. 터미네이션 쇼크. 이건 또 뭔가요? 아, 네. 그게 SRM의 잠재적 위험 시나리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어떤 건데요? 만약에요, 인류가 수십 년 동안 SRM 기술에 의존해서 지구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 국제적인 분쟁이 터진다던가 아니면 뭐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다거나 해서 이 SRM 시스템을 갑자기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요. 중단한다면 그동안 억눌렀던 온난화가 한꺼번에? 바로 그겁니다. 인위적으로 막아왔던 온난화 효과가 마치 댐이 터지듯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온이 그야말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생태계나 우리 인간 사회가 거기에 적응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 정말 치명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멈추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외줄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종결 충격이라 진짜 SF 재난영화 시나리오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험이라는 게 참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SRM 도입에 대해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거죠. 기술적인 위험 말고도 또 다른 걱정거리도 있지 않았나요? 칼럼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짚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윤리적인 딜레마인데요. 어떤 거죠? 어차피 나중에 SRM 같은 걸로 태양 가리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기술로 해결하면 되지 하고 안심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죠. 약간 나중에 운동하면 되니까 지금은 좀 먹어도 괜찮아. 이런 심리랑 비슷한 걸까요? 네, 뭐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이런 편리한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편리함의 유혹이 책임감을 좀 크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SRM 논의는 단순히 이 기술 좋다 나쁘다 이런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기술 자체는 뭐 가치 중립적일 수 있지만 이걸 사용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나 선택이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자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특히 이 문제는 세대 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컬럼에서도 그 부분을 잘 짚어줬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기후 위기가 어떻게 보면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성장 우선주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써왔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또 그 윗세대들이 열심히 경제 성장을 이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쌓여온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물론 과거에는 그게 당연한 가치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명백히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컬럼에서도 이제는 성장보다는 절제나 지속 가능성 같은 가치가 더 중요해져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유산이 뭘까? 그게 과연 GDP 숫자일까? 아니면 그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자연 그 자체일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SRM이라는 기술이 어쩌면 뭐랄까
기술이면 다 된다는 식의 어떤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위험한 실험자.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기술은 분명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지만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경고 같아요. 네. 그래서 컬럼의 마지막 문장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과학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은 가릴 수 없다. 아, 그렇죠. 그 문장 저도 인상 깊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시켜야 하는 건 이 뜨거워진 지구가 아니라 끝없이 더 많은 걸 원하고 소비하려는 우리 내면의 그 뜨거운 욕망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 논쟁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 남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바탕으로 SRM, 태양 복사 조절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시작부터 좀 흥미로웠고요. 네,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런 기술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도 살펴봤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지역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는 그대로 둔다는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종결 충격이라는 끔찍한 위험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는 윤리적 문제까지 정말 생각할 게 많은 기술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책임,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와 함께 하신 여러분께도 중요한 이유는 이게 먼 미래의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네,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칼럼의 성찰의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만큼 더 현명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게 될까요? 아니면 혹시 쉬운 길이 있는데 뭐 하면서 그 책임에서 더 쉽게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